그래 한 번씩 파트를 끊으면서 가야 이게 나중에 왜 이렇게 아니 한 축이 한 시간 간격하면 한 시간 쭉 하면 되지 왜 저기 10분 간격으로 한 저기 대여섯 개로 왜 5개씩으로 나눠요 한 시간치 그 강의 분량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해봐. 처음 검색을 했는데 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검색했는데 어떤 강의는 10분짜리 영상이고 10분짜리가 안 돼. 한 8분짜리 7분짜리 영상이고 어떤 영상은 어떻게 1시간이 넘는 영상이야. 자, 여러분들 어떤 것부터 클릭을 할까? 자, 1시간짜리 영상 클릭할 사람 없어요. 이제 그 채널의 구독자면 그거를 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 보는 채널을 그 영상 어떻게 제가 1시간 너무 안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1시간 넘는 영상이 많아요. 막 2시간, 3시간까지 되는 영상이라요. 다 어떻게 해요? 10분 간격으로 쪼개요. 아니, 그러면 한 5분이나 3분으로 쪼개면 되죠. 이유가 있어요. 그 유튜브가, 얘네들이 어떻게, 유튜브의 그 AI가 어떻게 하냐면, 10분짜리 이하 영상들은 어떻게 해요? 좀 약간 쇼타임 영상으로 해가지고 약간 낮게 봐요. 최소한 10분짜리 이상의 그 영상이 돼야 그래도 이게 완성도가 있는 영상이라고 판단을 해요. 유튜브 그 AI가. 그걸 어떻게, 제가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요즘은 제 숏 영상에서 1분짜리 영상 돌리잖아요. 이제 그거는 완전, 거기에 돌아가는 거는 메커니즘이 완전 틀리게 들어가고, 숏 영상은 유튜브가 일반 영상 같은 게, 특히 강의 영상 같은 게는 10분짜리 영상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약간 낮은 컨텐츠, 질이 낮은 컨텐츠로 판단을 해요. 유튜브가.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길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 그래서 어떡하냐? 유튜브를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 올린 게 제가 지금 어저께 제가 한번 했는데, 14,000개가 좀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 올린 개수가 14,000개가 안 돼요. 자, 그거를 저는 올리면서 계속 유튜브 AI를 실험을 계속해요. 연구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어요. 나중에 유튜버들한테도 이게 적어요. 이제 예를 들면 뮤직비디오나 이런 공연 같은 거는 한 3분, 4분, 5분짜리 영상이에요, 뮤직비디오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최적화되게 AI가 그걸 돌려요. 근데 이런 강의형 영상 대부분이 강의죠. 강의형 영상 같은 데에는 10분짜리 이하 영상은 어떻게 저품질도 약간 낮은 품질로 봐요. 유튜브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10분짜리 이하이지만 어떻게 그걸 잘 간추린 거는 그거는 따로 얘네들이 어떻게 특수하게 얘네들이 관리를 해요. 이게 틀려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추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최적화된 영상을 갖다가 올려요. 그럼 보통 3분에서 5분짜리 영상은 뮤직비디오나 춤 같은 거는 그게 최적화돼 있어. 그럼 거기에 맞추는 게 좋아요. 근데 강의 같은 영상은 어떻게 해요? 10분 이하로 가면 어떻게 약간 이게 낮은 그 강의로 얘네들이 판단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길게 하면 되겠네요. 길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도 그걸 안 좋아해요. 왜냐면, 사용 유저들이 어떻게 해요? 1시간짜리 넘는 강의, 70분, 80분짜리 영상 강의가 있어. 클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클릭을 안고, 이게 유튜브가 그걸 계산을 해요. 이 영상을 클릭해서 봤을 때 몇 프로까지 보다가 이탈을 하는지. 그럼 예를 들면 1시간짜리 넘는 영상은 10분도 안 보고 다 이탈을 해요. 지루하니까. 그럼 이탈률이 높은 그 퍼센테이지에 어떻게 10%도 안 돼. 10%도 안 보고 영상을 이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잘라내요. 쉽게 말하면 좀 약간 저그 컨텐츠로 이렇게 판별을 해요. 유튜브 얘네들이 이게 보니까 몇 가지 단계로 해서 판별. 이 영상을, 강의 영상을 기준으로, 강의 영상을 A급, B급, C급, D급, E급, F급으로 해가지고 그 단계를 나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요. 그 질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게 수직적인 걸로 한번 나누고, 하나는 이제 수평적으로 나눠요. 수평적으로 나눈 거 뭐냐, 이 강의의 전문성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명상에 대해 하면 그거 관련된 명상에 이게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명상 관련 강의가 많이 그 사람들 추천이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 주식에. 그럼 어떻게, 주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떻게 해요?
AI가 맞춤형 AI로 이 유저는 어떻게 주식에 관심이 많이 가. 어떻게 주식에 관련된 그 컨텐츠를 위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추천적으로 올려요. 노출이 많이 되게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좋아해. 그 여행 관련 강의들이 있어요. 컨텐츠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여행 관련 컨텐츠 수평적으로 있는 거 이런 걸 위주로 어떻게 이걸 보내줘. 그리고 각각 그 테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테크 관련 테마, 명상 관련 테마, 여행 관련 테마, 게임 관련 테마, 뭐 저기 엔터테인먼트 관련 테마,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그 테마 관련된 컨텐츠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등급을 다 매겨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수평 구조와 수직 구조가 있어요. 수평 구조는 어떻게 그 컨텐츠의 어떻게 그 채널의 전문성, 이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딱 깔려 있어. 수직적인 건 뭐냐? 그 각각의 그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컨텐츠에서 점수를 매겨요. 이게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D급인지.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주식하고 뭐 한진해운 주식 딱 검색을 치잖아요. 그러면 주식 관련 강의 중에서 한진해운에 대해서 설명한 강의 중에서 최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최고 어떻게 해요? 급수가 높은 제일 높은 급수를 받은 어떻게 A 플러스급 급수를 받은 애들이 상위 노출이에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좀 약간 이거 유튜브에 그 약간 그거를 적어야 돼요. 이것도 제가 14,000개에 가까운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항상 똑같지 않아요. 유튜브가 굉장히 이게 다단하게 움직여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검색을 치면 이게 똑같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다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에다 검색을 치면 그 검색을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중고차 치면 어떻게 중고차 관련 컨텐츠가 똑같이 나와요. 누가 쳐도 똑같이 나와. 근데 유튜브는 어떻게 해요? 중고차에 대해서 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마다 틀리게 나와요. 왜? 그 사람 취향에 따라서 어떻게 그 중고차에 대한 컨텐츠가 어떻게 틀리게 나와요. 이게 내가 로그를 안 한 상태에서 검색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나와요. 제일 급수가 높은 게 상단에 올라와요. 근데 내가 로그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보는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자기만의 알고리즘 다 개인마다 틀려요. 마치 지문처럼 유튜브들 사용자들이 어떻게 그 알고리즘이 다 있어요. 다 지문이 다 틀리죠. 그럼 우리가 취향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유튜브 가서 보는 게 다 틀려요. 취향이. 그죠? 어느 정도 패턴식으로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그죠? 마치 지문과 같아요. 그러면 유튜브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취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저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유튜브를 많이 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걸 뭘 보고 하냐? 추천 영상을 처음에 내 홈페이지에서 추천 영상이 먼저 올라요. 그럼 추천 영상이 다 똑같아야 돼. 이 알고리즘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요. 추천 이런 자료들이. 왜? 그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검색이 로그를 해도. 근데 유튜브는 어떻게 해요? 로그를 한 상태에서 이게 내가 앱으로 들어가잖아요. 앱으로 들어가야 돼. 앱으로 들어가서 로그가 한 상태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그 앱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한 AI, 그 자료를 다 수집을 했어요, AI가. 그럼 거기에 맞게끔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내 핸드폰에 있는 앱 AI가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그런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의 앱과 나중에 PC로 로그해서 보면 틀리게 움직여요. 자, PC에 로그하면 PC에 있는 AI에서 수집한 나의 정보와 어떻게 해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해서 수집한 정보가 틀려요. 요즘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죠. 그럼 여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어떻게 추천을 해요. 똑같이 로그를 했는데 PC로 봤을 때 그게 좀 틀리고 약간 비슷한데 틀려요. 비슷한 영상들이 오는데 그 배열이 틀려. 그리고 그 시시때때로 변해요.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검색어를 치는데 시시때때로 그렇게 변해요. 유튜브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걸 변화무쌍하게 올려요. 굉장히 굉장히 세련돼 있고 굉장히 스마트해요. 유튜브 AI가 굉장히 세련돼요. 어차피 구글 쪽 좋은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유튜브 쪽 AI가 굉장히 이게 틀려요. 얘네들이. 여러분들 유튜브 AI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서 비서 저기 그걸 이제 내놓을 것 같아. 이걸 할 수 있는 게 구글밖에 없어. 내가 봐도 이 세상에. 왜? 첫 번째 구글에 저기 이게 계정 없는 사람 없어요. 유튜브든지 구글인지 계정 없는 사람 없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죠? 어린애들에서 노인까지 다 있어. 두 번째 AI가 이게 다른 데는 따라오지 못해요. 세 번째 데이터 검색 데이터 능력이 장난이 아니야. 데이터 이거 저기 저장 능력이. 약간 주식 얘기하다 저건데 이것도 이게 주식 얘기예요. 그럼 구글을 사야 봐요. 주식은 구글인가요? 구글 주식이 뭐죠? 잘 몰라요. 거기는 저기 미국 주식은 가지고 있거든. 근데 구글이 굉장히 앞으로 이게 굉장히 선도를 할 것 같아. 근데 참고적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잘 안 될 회사는 내가 쪽집게처럼 다 찍어내는데 망할 회사는 내가 안 될 회사는 쪽집게처럼 찍어내는데 잘 앞으로 흥할 회사는 내가 확률이 좀 낮아요. 제가 그걸 감안하고 들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구글하고 유튜브가 앞으로 정보통신이나 엔터테인먼트 이쪽을 선도를 해가. 왜냐면 이미 그걸 갖다가 지금 고착화가 됐어요. 시장을 갖다 독식을 다 하고 있어요. 이미 정보통신하고 엔터테인먼트 이쪽하고 컨텐츠 이쪽은 어떻게 해요? 유튜브, 구글이 어떻게 해요? 이미 지금 독점 회사예요. 독식을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전 세계에 유튜브처럼 영상을 제공하나 있나요? 있긴 있는데 사용자가 거의 없죠. 우리나라 해봤자 뭐 저기 네이버, 다음 카카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 다음 카카오 영상 보나요? 안 보죠? 다 유튜브 영상 보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회사들이 그 영상 플랫폼은 유튜브를 못 쫓아가요. 그 뒤늦게 이제 쫓아온 게 틱톡인데 얘들 쇼타임 영상이기 때문에 그 쇼타임 영상 거기에서는 그것도 좀 유튜브가 다 지금 흡수를 하고 있죠. 요즘 쇼타임 그 영상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틱톡이나 뭐 저기 구글 유튜브 저기 뭐냐 이거 주식 사야 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어떻게 나중에 한번 이게 공황이나 불안 상태 올 때 대폭락이 와요. 그때 사세요. 사고 싶으면. 모든 저기 주가가 다 이게 지수가 다 대폭락할 때 그때 가면 어떻게 저기 우량주들도 다 폭락을 해요. 그때 사면 돼요. 저는 구글 유튜브에 주식에 관심이 없어서 분석을 안 해봐서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게 시기가 있어. 이 한참 이게 막 사람들이 유튜브 구글이 막 환호 칠 때는 어때? 그때 사면 안 돼. 그때가 겁나게 비쌀 때야. 대중들이 환호할 때가 어떻게 주식이 겁나게 비쌀 때. 그때 사면 안 돼. 자, 언제 사야 돼요? 주식이 다 이제 개박살 나고 주가가 다 작살 나고 이제 주식에는 희망이 없다. 할 때 어떻게? 그때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차트가 보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우량주들도 이렇게 한참 이렇게 고점을 찍고 수직으로 낙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에 가면 빌빌빌 겨요. 빌빌빌 길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사시면 돼요. 대부분 그때가 어떻게 해요? 최적의 어떻게 해요? 매수 포인트 지점이에요. 근데 안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안 떨어지면 안 사면 나하고 인연 없으니까 안 사면 떨어지면 어떻게 오마이 땡큐하고 그때 사면 돼요. 여러분들이 구글에나 저기 이런 우량주 사고 싶으면 이제 주가가 한번 대폭락이 와요. 이제 전체 지수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저기 최고가 대비 어떻게 해요? 옛날에 3,500까지 갔죠. 그럼 어디 반토막 이상이 한번 날 때가 와.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한번 나요. 3,500의 반토막이면 얼마가요? 1,700, 800이죠. 1,700, 800은 무조건 와요. 제가 무조건 와요. 그 시기가 언제 있냐지 무조건 와요. 최고점 대비가 코스피가 3,500까지 갔었어요. 3,600까지 갔나? 3,600까지 갔어 실질적으로. 거의 찍고 왔어요. 잠깐 찍고 3,600까지. 3,600의 반토막이 얼마나요? 1,800이죠. 코스피 1,800 반토막 무조건 와요. 그 이하까지 떨어져요. 그럼 어때요? 코스피 1,800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해요? 저기 어떻게 해요? 저기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우량주도 다 이거 어떻게 박살이 나요 주가가. 그때 사면 돼요. 관심 갖고 있다가 그 시기가 한번 오면 그때 사면 돼요. 그 돈도 나중에 $1,00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저한테 뭐 따지면 안 돼요. 나 1,800 코스피 1,800에 샀는데 나중에 1,000 이하로 떨어졌는데 나 맥살 잡으면 안 돼. 나도 몰라요.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대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떨어져서 갈 수 있고.
지금 뭐 2,600에서 왔다 갔다 하죠. 2,000까지 갔다가.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요? 저기 만약에 막 코스피가 3,600일 때는 어떻게요? 그때 환호할 때 사면 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저는 어떻게 3,000 넘었을 때 다 사지 말라고 저는 분명히 방송에다 코스피 3,000 다 돌파했을 때 이거 버블이다. 이게 들어오지 말라고 저 방송에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지나고 나니까 다들 그때가 버블이었다고 3,000 이상했다고 근데 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다들 뭐예요? 전문가들이, 코스피 5천, 6천 간다고, 막, 만까지 간다고 막 이럴 때였어. 제가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죠. 그럼 주식은 언제 사냐? 주식 시장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싹 빠져나가고 자금이 싹 빠져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그때 어떻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통 주가가 예를 들어서 1,800 이하는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약간 L자형 행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도산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보통 이게 급락을 하면 그때 도산도 많이 하지만 L자형으로 행보할 때 어떻게 해요? 버티다가 어떻게 해요? 못 버티다 못 버텨가지고 그때 어떻게 도산을 해요. 보통 이게 버블이 한번 끼고 어떻게 3,600 끼고 한번 가다가 어떻게 이게 급락을 해요. 수직저벽으로. 보통 그래. 그리고 보통 시장이 L자형으로 이게 많이 흘러요. 끌고 갈까요?